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차종은 5세대 프리우스입니다. 이전에 제가 5세대 프리우스를 프리뷰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번에 제대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토요타가 사고처럼 우려먹던 2ZR 1.8리터 엔진을 버리고요. M2A FXX 엔진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2리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고 출력이 196마력, 최대 토크가 19.2kgpm에 기존 모델에 비해 엄청난 파워를 뽑아내고 있는데요.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이 1.6 터보 엔진에 180마력 엔진을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하면 프리우스가 16마력 더 좋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네요. 200cc 정도 배기량이 커졌는데 이전 모델보다 비약적으로 엔진 파워가 세진 이유는 D4S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직분사와 포트 분사, EGR이 들어가 있는 이 엔진은 아마 여러분들은 새로운 엔진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기존의 토요타 콜로라라던가 또는 렉서스 일부 모델에서 사용했던 엔진이기 때문에 이미 검증이 끝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세대 프리우스 같은 경우에 전장 길이가 4575mm, 전폭이 1760mm, 전고가 1470mm고 휠베이스가 2700mm였습니다. 5세대 모델은 전장이 4600mm, 전폭이 1780mm, 전고가 1430mm, 그 다음에 휠베이스가 2750mm입니다. 이전 모델 대비 전장은 2.5cm, 전폭은 2cm, 전고는 마이너스 4cm, 그 다음에 휠베이스는 5cm 늘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플랫폼으로 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테크니컬 데이터 말고 디자인을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솔직히 제가 처음 봤을 때 이거 페라리 프로 상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 페라리 프로 상계를 보유하고 계신 오너분이 보신다면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확실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리우스는 사실은 제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쭉 봐왔을 때 디자인의 완성도는 상당히 좀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공기 역학적인 부분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외관 디자인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5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에 확실히 힘을 좀 주고 있는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후면부에 LED바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약간 안타까운 거는 LE 모델, 기본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LED바가 아마 켜지지 않는 것 같고요. 밑등급인 XLE 모델을 구매하셔야지만 일자로 이어져 있는 LED바에 등이 들어온다는 거, 이 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시점에서 가격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3264만원부터 3890만원까지 상당히 3000만원대 포진되어 있는 가격대가 있었는데요. 5세대 모델은 3990만원 기본형 LE 모델과 풀옵션인 XLE 모델은 4370만원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원래 엔화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어느 정도 쥐어짜서 나와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토요타 정책 자체가 이제는 3천만원대에 포진되어 있는 차를 찾기는 정말 어려운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토요타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점을 좀 이해하시고 이전 가격을 항상 생각하시면 이제 프리우스는 구매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가격이 조금 비싸지긴 했지만 좀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거는 연비가 리터당 20.9km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에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가격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이게 프리우스의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가격이 38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과연 LE 모델을 구매해야 되는지 XLE 모델을 구매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객관적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모델은 LE 기본형 모델이거든요. 근데 시트 자체가 패브릭 1000시트로 되어 있고요. 열선이라던가 이런 옵션, 편의 옵션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업무용으로 쓰시겠다, 뭐 이렇게 편하게 쓰시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본형을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만약 가족 단위로 이동하는 차량으로 이용한다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4370만원짜리 뭐 썬루프라던가 열선이라던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는 XLE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프리우스의 기본 휠은 17인치가 기본형으로 되어 있고요. XLE 모델 윗등급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19인치 휠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뭐 휠이 큰 게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하네요. 국산 하이브리드, 뭐 아반떼 하이브리드나 이런 차들은 16인치 휠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프리우스는 17인치짜리 마치 전기차 같은 이런 두꺼운 휠을 기본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뒷좌석에 차이드락이라던가 이런 게 수동이긴 하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가족 단위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편한 옵션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프리우스는 고급차에 들어가는 HUD라던가 이런 옵션이 없긴 한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톱 마운트 방식의 계기판을 장착을 하고 있어서 디스플레이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느낌을 구현해주고 있거든요. 7인치짜리 컬러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메인 엔터테인먼트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짜리 디스플레이를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모델보다는 확실히 세련되고 고급진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독특한 거는 참 일본 회사가 좀 고지식하다 이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최근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기본으로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사 내비를 장착할 필요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2012년도에 LG전자하고 같이 개발했던 아틀란 내비게이션은 아직도 장착을 해주고 있는 거 보면은 일본 회사가 거래처로 하나 뚫은 거는 절대 버리지 않는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자사 내비를 장착을 하지 않았다면 약 120만 원 정도의 가격이 인하될 수 있는 요지가 있었는데, 이런 불필요한 옵션들을 장착하고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프리우스 같은 차종은 사실 가격에 상당히 민감한 차종이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이 내려가는 것도 상당히 큰 판매 효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굳이 내비게이션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되는데 굳이 자사 내비 또는 메리평 내비를 꼭 장착해야만 했는지 그게 조금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3,990만 원이라고 하는 기본 LE 모델에 1000시트는 그 패브릭 시트는 그렇다고 치지만 열선은 좀 들어가야 되지, 엉따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위에 상위 등급 같은 경우에는 전동식 파워 시트에다가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통풍까지도 앞좌석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형 모델은 정말 무슨 렌트카 같은 그 정도 수준, 일본에 갔을 때 오키나와나 이런 데 갔을 때 빌려 탈 수 있는 렌트카 정도의 수준의 옵션만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많이 남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안전 옵션 중에 SRS 에어백이 9개나 장착이 되어 있고요. ACC 기능이라던가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이라던가 오토 하이빔, 그 다음에 차선 유지 어시스트, 여러 가지 능동적인 안전 기능에는 옵션에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은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휠 자체는 상당히 좀 작아요. 마치 푸조 207이라던가 208 뭐 이런 모델 아주 작은 프랑스 차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스티어링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역시 리모컨의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버튼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버튼을 좀 줄여가는 추세인데 일본하고 한국 차는 버튼의 개수가 아직까지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세계적인 추세하고 비춰봤을 때는 조금 뒤떨어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제 친구 스포티지 APG 구매했던 친구, 이렇게 선바이저를 열고 닫으면 원래 LED 등이 켜져야 되는데 이 조명이 켜지지 않아가지고 똑딱이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과연 프리우스도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한 모델이잖아요. 이것도 똑딱이 방식이 아닌가 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선바이저도 확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햇빛을 가리는데 상당히 좋은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 이게 상당히 좀 좋은 기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어 방식은 크라운에 들어갔던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의 기어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전 프리우스하고는 다른 아주 고급진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리우스 자체가 원래 고급차를 지향하고 있지는 않고요. 좀 저가형 차량이라던가 대중적인 차량을 많이 지향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소재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고급성을 찾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 이 부분 아마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구매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 차에서 가장 고급스럽게 느끼는 부분은 아마 이 기어 노브,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이 기어 노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6천만 원짜리 크라운에 들어가 있는 기어 노브 그대로 이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3천만 원, 4천만 원대 포진되어 있는 프리우스 가격에 비해서는 조금 좋은 옵션을 장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일단 아쉽게도 전시되어 있는 모델이 XLE 모델이 아니고 기본형 LE 모델이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옵션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못한 게 조금 아쉽게 생각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말에 한번 또 시승을 해보고요. 이 출력의 느낌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스피커가 아직도 6개밖에 제공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명판이 있는 스피커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프리우스가 가야 될 길은 상당히 좀 멀다 이렇게 느껴지는 감은 있어요. 사실 오디오에 대해서 상당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계시는 소비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연비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스피커라던가 이런 거는 외부에서 좀 튜닝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뒷좌석에도 엑셀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송풍구가 없다는 게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왜냐면 가족 단위로 이동하게 되면은 사실 뒷좌석에 송풍구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C타입 단자도 저는 밑에보다는 위쪽으로 올려두는 게 요즘 추세에 좀 맞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확실히 이런 부분은 예전 차에 좀 답습되어 있는 디자인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2열을 폴딩하게 되면 넓은 그런 수납 공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짐이라던가 이런 거를 잘 실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입구 자체가 그렇게 크게 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동으로 닫아야 된다는 거 이것도 약간 해치백 모델 치고는 우리나라 차에 들어가는 옵션 대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운전석 부분에 정말 특이한 게 있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밑에 에어스커트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고요. 그 다음에 도어 부분에 이렇게 뭐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게 문을 닫게 되면 딱 홈이 맞아서 딱 닫히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저도 정말 궁금했는데 이거는 차체가 뒤틀리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에 암수로 해서 홈을 좀 냈다는 게 스포츠카라던가 이런 거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프리우스 3,990만 원, 4,370만 원짜리 모델에 이런 디자인, 이런 옵션을 적용하는 차량이 과연 있었는가 할 정도로 정말 특이한 옵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프리우스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은 정말 좋아졌거든요. 이전 모델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 아마 3천만 원대 계속 구매하셨던 분들, 3천만 원대를 예상하셨던 분들한테는 다소 좀 실망스러운 가격이 아닐까 생각이 되지만 최근에 국산차가 모델,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계속 200만 원, 300만 원씩 올리는 거를 빗대어 본다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오늘 프리우스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시승차를 제가 한번 또 시승을 해보고요. 장점과 단점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